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선사문화와의 국가 형성 중에서 거기 나와 있는 프린트물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라는 이 네 개의 시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시기와 관련된 문제만 합니다. 다음 중에서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중에서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지문을 주어요. 이 글의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로 옳은 것은, 또는 이 글 지문에 있는 내용에 있는 관련된 시기에 생활로 또는 유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시기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나오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는 이 단어를 제일 중요시해야 돼요.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언제 출연하였느냐, 언제 등장했느냐, 언제 발생했느냐,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쉽게 얘기하면 부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라는 도구를 썼어요.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라는 돌멩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는 바로 청동이라고 하는 청동 도구하고요. 그걸 썼겠죠. 그런데 신석기 시대 때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샤머니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샤머니즘의 이때 샤머는 바로 무당입니다. 무당의 주술을 믿고 따르는 그런 원시 신앙 종교를 샤머니즘이라 불러요. 이게 처음 등장한 게 언제냐 그러면 신석기 시대부터예요. 그럼 그 이전에 구석기 시대는 이 샤머니즘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처음 출현, 등장, 발생, 시작한 시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부터란 말을 이게 굉장히 원초적으로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는 샤머니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청동기 시대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청동기 시대는 농업도 발달하고 정복 활동도 발달하면서 지배자도 등장하고 막 이러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바로 샤머니즘, 토테미즘 같은 원시 종교가 등장하였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 철기는 그 시대부터 등장하고 처음 시작된 것들을 꼭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그게 어느 시점까지 계속 갔는지. 단, 뗀석기가 구석기 시대에 사용된 도구지만 신석기 때 뗀석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핸드폰도 지금은 이제 뭐예요 그거? 요즘엔 뭐야? 접는 폰 나고, 그 접는 폰이 뭐예요? 폴더블 폰이에요? 뭐야 그게? 아이씨 모르겠다 접나 이건. 그런 게 있으면 그렇다고 옛날에 나와 있는 지금은 바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하나로 되어 있는 핸드폰도 있지만 그 이전에 스마트폰 이전에 또 뭐예요? 그 뭐죠 그거? 갑자기 까먹었네? 스마트폰 이전은 뭐지? 이러면 세 가지가 여러 가지 종류의 핸드폰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가 주된 도구지만 일부는 뗀석기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석기나 뗀석기는 돌멩이잖아요. 그러면 청동기 시대는 간석기를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쓴다고요. 그럼 철기 시대로 가볼게요. 철기 시대 할 때 이 철이 뭡니까? 바로 쇠로 만든 도구잖아요. 그럼 철기 시대는 청동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것들이 하나의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유물이고 현상이긴 하지만 얘는 무조건 이거, 얘는 무조건 뭐. 그게 원칙은 맞아요. 원칙은 맞는데 문제상에서 예를 들면 청동기 시대는 이때 청동기 할 때 이 청동 있죠. 얘 주 원료가 뭐냐면 구리예요, 구리.
구리에다가 주석이랑 아연 같은 거란 그 자원을 합금해서 만든 게 바로 청동기거든요. 근데 이 구리라고 하는 그 지하 자원은 청동기 시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구리를 이용해서 청동기라는 도구를 만드는 기술은 누구나 갖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청동기는 흔하다, 귀하다?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다고. 그런데 이 청동기는 주 원료가 구리이다 보니까 잘 부러져요. 쉽게 얘기하면 뾰족하고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은 있죠. 여러 가지 장식품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잘 부러져. 강도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동기 시대는 청동기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귀한 물건이에요. 거다가 약해. 땅을 파잖아요. 청동기로 농기구 만들면 그 농기구가 다 뚝뚝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는 농기구는 뭘 썼을까요? 바로 간섭기를 농기구로 썼습니다. 왜? 돌멩이가 구리보다는 강도가 더 셌거든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로 무조건 청동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쇠를 만든 도구가 철기라고 그랬죠? 쇠라고 하는 지하 자원은 구리만큼 많지는 않지만 얘도 많습니다. 그런데 쇠를 이용해서 철기란 도구를 만드는 기술은 일부만 갖고 있습니다.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보다 이 쇠를 만드는 기술, 쇠를 이용해서 철기란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 훨씬 더 고급의 기술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철기는 청동기보다 더 귀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는 쇠로 만든 무기가 있지만 뭐가 사용되는? 청동기로 사용되는 무기도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얘가 아니라면 이거라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철기 시대는 여러분들이 철기를 이용해서 무기도 만들지만 뭘 할까요? 농기구도 등장해요. 쇠로 만든 농기구. 쇠는 돌보다 강하잖아요. 옛날 아서왕의 이야기 같은 거 영화 보면은 칼로 돌을 깨버리기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근데 쇠로 만든 농기구는 흔할까요? 귀할까요?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간섭기 농기구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막 헷갈릴 수 있지만 제가 이제 하나씩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석기부터 철기 시대까지는 그 시기에 있었던 현상들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를 그 시점을 꼭 부토를 기준으로 해서 시점을 갖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시기 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 단원에 나오고 공부하는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하나씩 프린트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구석기 시대부터 볼 건데요. 제가 이제 거기 나온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하다 보면 제가 이제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 인간은 지금 어디라고 있는 거지? 나 어딘지 모르겠네. 막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다시 이렇게 지적도 해드리는데 저는 이제 거기 있는 거 읽으면서 지금 어디고 있다는 거 순서대로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딴 생각하시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놓쳐버리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빨리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천천히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자, 먼저 구석기 시대가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유물, 구석기 시대 유물 사용했던 도구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주거지, 사회, 기타를 이렇게 나눠놔 있죠. 그죠? 자, 그걸 볼 겁니다. 자, 먼저 구석기 시대 70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구석기 시대 유물부터 볼까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는 짐승의 뼈를 이용해서 만든 뼈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무슨 석기예요? 뗀석기예요. 뗀석기가 뭔지는 아시죠? 돌의 일부를 떼어내가지고 그걸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 뗀석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실까요? 뗀석기 중에서 주먹도끼, 집게, 찌르개, 팔매돌, 이건 전부 다 무슨 용? 사냥용 뗀석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집게, 찌르개만 딱 이름만 들어봐도 짐승을 찌르고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사냥용 도구예요. 팔매돌이 뭔지는 아시나요? 바로 저 멀리 가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던지는 돌. 우리가 돌팔매질 한다고 그러죠, 우리말로. 그게 바로 팔매돌이야. 그래서 주먹도끼, 집게, 찌르기, 팔매돌은 사냥용 뗀석기. 그냥 막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보면
긁게와 밀게라고 돼 있죠. 긁거나 밀어요. 이건 바로 뭐야? 음식을 만들어 사용된 조리용 뗀석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승배 찌르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구석기를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 세 개의 시기로 나눠요. 그 중에 후기 구석기 시대 때 사용되었던 바로 사냥용 뗀석기 창이 바로 승배 찌르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셔요. 뗀석기는 대부분이 끝 글자가 뭘로 끝나요? 개로 끝나잖아요.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개로 끝나는 도구가 나면 무조건 무슨 시대? 구석기 시대 가시면 돼요. 그걸 다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라 대신에 얘가 왜 사냥이고 얘가 왜 조리용이고 왜 얘가 사냥창인지 이걸 구분해서 배우시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구석기 시대 유적지 보겠습니다. 유적지는 구석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남긴 것들이 바로 유적지인데, 이 구석기 시대 유적지는 여러분들 이제 북한 땅이나 우리 남한 땅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만 시험에 나오는 거는 몇 개 안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구석기가 70만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증거가 된 유적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단양 금굴이라고 돼 있죠. 충청북도 단양에 있는 금굴이라는 이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의 시작이 70만 년 전부터로 결정이 났어요. 얘가 뭐야? 가장 오래된 구석기 시대 유적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진하게 써놓은 글자도 보이죠? 그런 것들은 특히 더 봐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주 석장리와 일단 밑줄자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지가 중요한 유적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 그러면 연천 전곡리 밑줄치고 별표 경기도 연천입니다. 그 연천 전곡리 유적지가 시험에 2번 나왔는데 2번 다 나온 그 옆에 나와 있는 아슐리안 주먹도끼 회담 있죠. 그 유럽에 아슐리안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 지방에서 발견된 주먹 모양의 도끼가 우리나라 경기도 연천에서도 발견됐단 말이에요. 유럽하고 우리가 한반도하고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왜 두 지역에서 비슷한 뗀석기가 사용되었을까요? 그래요. 이동입니다. 구석기 사람들은 먹을 걸 찾아서 이동 생활하다 보니까 유럽에 있던 애들이 아시리안 주먹도끼 쓰다가 어디로 와요? 중앙아시아 쪽으로 와요. 그러다가 어디로 와요? 중국 땅을 지나서 우리나라 땅으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유적지가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 유럽의 아슐리안형의 주먹도끼가 발견된 유적지 어디? 연천 전곡리입니다. 시험에 나왔고요. 2번 나왔다는 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청원 두루봉 동굴이 있는데 충북 청원입니다. 그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동굴에다 동그라 해볼까요? 구석시대 유적지는 동굴로 끝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동굴에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어린아이의 인골뼈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바로 어린아이 인골뼈라고 나와 있죠? 그 인골뼈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우연히 발견한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흥수란 사람이 이 인골뼈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해서 신고한 걸 계기로 해서 이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지가 쉽게 뭐예요? 발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어린아이 인골뼈를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발견해 줬으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흥수아이예요.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청원 두루봉 동굴인데 우리 시험에서 이 흥수아이, 어린아이 인골뼈 사진을 주고 구석기 시대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출문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은 신경 써도 필요가 있다. 어린아이 인골뼈가 나온 청원 두루봉 동굴은 구석기 시대란 것만. 자, 그럼 이제 오른쪽 넘어가서 구석기 시대 경제 볼게요. 구석기 시대는 여러분들 채집이 뭐예요? 나무나 숲에 있는 과일들 따먹는 게 채집이지 뭐예요? 김병만을 비롯한 그 병만족들 있죠. 맨날 걔들 해외에 나가서 막 하잖아요. 그게 바로 채집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김병만이 또 먹을 거 학교 위해서 어디 갑니까? 맨날 바다토 들어가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어로 고기잡이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죠? 때로는 그리고 또 뭐도해요? 숲에 있는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수렵하는 겁니다. 사냥. 거기 나는 수렵이 뭐야? 사냥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자연에 있는 거 인간들이 식량으로 획득한 거예요?
자연에 있는 거 인간들이 식량을 획득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이러한 채집, 수렵, 어로 같은 경제활동을 자연경제라고 불러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인간의 식량으로 얻어간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짐승을 잡아먹거나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그걸 날로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익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야? 불을 사용한 것도 구석기 시대부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연관시키시면서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주거지 보겠습니다. 주거지를 보는데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보세요. 수렵, 채집, 어로라고 하는 이 경제활동은 짐승이에요? 열매예요? 이 물고기예요. 아니 얘가 우리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맨날 잡힙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함께 사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졸라 잘 먹어. 시간만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동할 때 여러분들 각자 흩어져 갑니까? 함께 몰려다닙니까? 몰려다녀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돼? 무리를 지어서 다닐 수밖에 없어. 무리가 뭐야? 함께 떼를 지어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동 무리 생활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에 예를 들면 저기 계신 두 번째 저분이 이 먹는 거에 대한 촉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 저 사람이 먹을 게 저쪽에 있구만. 그러면 여러분들 저 사람만 믿고 다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저 친구가 이제 리더는 되지만 지배자의 개념은 아닌 거야. 우리는 쟤만 믿고 따라가자. 그러면 이상하게. 이제 여러분들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말로 요즘에 하는 말 있잖아요. 저희 때는 라떼 있잖아요, 라떼. 예전에 이제 저희들 젊었을 때는 희한하게 안 나타나고 있다 먹을 것만 생기면 나타나는 애가 꼭 있어요. 먹는 촉이 엄청 발달하는 거죠. 그런 애들이 이제 구석기 시대는 뭐가 돼요? 이제 리더는 될 수 있어요. 지배자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고 무리를 지을 때 그 중에 이제 뭔가 리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동을 하려면은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돼요? 대충 지어야 돼요? 대충 지어야 되죠. 왜? 어차피 이동할 건데 뭘 튼튼하게 져. 그러니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어디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동굴에서. 또는 커다란 바위 그늘. 그 다음에 고기 잡을 수 있는 강가에다가 집을 지어. 바로 어떤 집을 지어요? 막집. 막집이 뭐야? 막 지은 집이에요. 대충 지은 집이 막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강가의 막집, 동굴, 이런 이동, 무리 생활을 하게 된 건 전부 다 뭐 때문이에요? 이러한 경제활동 하나가 사람들의 주거지와 사회생활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막 쓰면서 막 외우거나 막 눈으로 외워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연결을 하시면서 외우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치를 잘해야지 나머지 사회, 경제, 문화가 해결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결고리를 갖고 연결성을 갖고 외우셔야 돼. 근데 무작정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60점은 맞을 수 있지만 그 이상 못 받아.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외우실 때도 생각하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주거지를 보시게 되면 동굴이나 커다란 바위그늘 또는 강가에 막집. 근데 강가에다가 막집을 지은 것도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이긴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사회활동 볼까요? 방금 만든 뭐야? 물이 이동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보십시오. 두 번째 점 보시게 되면 이때는 무슨 사회였다면 살짝 평등사회야. 그럼 지배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평등해요. 이해되셨습니까? 단 그 중에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로 연장자나 지혜로운 사람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하지만 지배자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마지막 기타에 보면 예술활동이 있어요. 자, 구석기 사람들은 고래나 물고기를 조각한 흔적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래를 왜 그렸을까요? 그때 사람 고래를 왜 그렸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공주 석장리 아까 유적지 있었죠. 거기 유적지를 발굴하다 보니까 거기에 고래와 물고기를 조각한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 고래나 물고기를 왜 그렸겠냐고 그들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는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Why? 왜?
그래서 이거 왜 했지? 이렇게 한번 자꾸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 왜 고래한 물고기를 조각했을까요? 대대판에 막, 이거 마스크 써가지고 다음부터 입 안 보인다고 전부 다들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왜 고래한 물고기를 조각했냐고요? 잡으려고요? 잡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오늘 고래고기 존나 땡겨. 근데 고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뭐야? 단순한 거야. 오늘 고래 먹고 싶다. 그럼 고래 그려. 오늘 물고기 졸라 땡기네. 농어가 땡기네. 그럼 농어 그려. 이런 식인 거죠. 한마디로 뭐야? 거기 써 있잖아요. 사냥감의 번성, 뭐예요? 먹고 싶으면 그리는 거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예술활동으로 그랬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로 넘어갈 건데, 신석기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거기 구석기 시대 경제 밑에 보면은, 경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민족의 기원과 그 다음에 황인종이라는 별표 2개가 보입니까? 예? 그거 잠깐만 보셔요. 잠깐만 보시면 우리 민족이 즉 한민족이라는 게 중국은 한족이잖아요.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그때 우리 한민족이 처음 우리 민족의 그 씨앗이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신석기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 우리 민족의 기틀이 만들어져서 청동기를 거치면 우리 민족의 뿌리가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황인종이죠. 그 중에서도 몽골인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 관계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보시게 되면 바로 알타이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편하게 보셔요. 우리나라의 언어가 바로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터키 아시죠? 터키가 우리하고 언어상으로 같은 알타이어 계통이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터키하고 친합니까? 굉장히 친한 나라 중 한 나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요서, 만주, 한반도에 대한 밑줄자. 여기 지도가 사실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도 보시라고 하는 건데 제가 잠깐 지도 좀 그리겠습니다. 조금 비스듬하게 그렸죠. 제가 옛날에 처음에 수업할 때는요. 우리나라 지도 그리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그렸다고? 이렇게 그리면 애들 다 알아. 얘들아 여기 어디니? 그러면 부산이요. 여기 어디니? 인천이요. 여기 어디니? 그러면 제주도요. 뭐 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어느 날인가 어떤 한 학생이 선생님 지도를 너무 성의 있게 그리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려주셔야죠. 선생님이 딱 그러는데 잘못했다. 지금까지 난 이렇게 그려도 수업이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네가 원한다면 노력해볼게. 그 다음날부터 졸라 연습한 거예요. 제가 이 미술을 되게 못하거든요. 그림 못 그려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보통 그림에 소질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저희 딸들은요. 미술학원 보냈는데도 아빠의 손을 닮았는지 그림 존나 못 그려요. 인정했습니다. 걔들도.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서 이 정도 나온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한반도죠. 한반도고. 여긴 지금 러시아 땅인 블라디보스토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뭐 여행 못 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한참 많이 갔죠. 러시아 쪽으로.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연해지는 지금이 러시아 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여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만주라고 부릅니다. 만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강이 하나 있어. 이 강. 이 강의 이름이 뭐냐면 요 강의 이름이 랴오허 강이에요. 랴오허강. 이 랴오허강을 한자말로 하면 요하라고 불러요. 요하. 한자로 쓰면. 그래서 이 강을 경계로 해서 왼쪽을 요서, 오른쪽을 요동이라고 불러요. 이때 요서, 요동이 요에 나온 거겠죠. 이 요동을 중국말로 하면 뭐라고 읽어요? 랴오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흔히 여기는
요동반도